예, 제목을 줄을 서시오 이렇게 달아봤는데 이 얘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저희가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서 뭔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이재명 대표 어제 국회에 갔을 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줄을 서서 이재명 대표 앞에 서 있는 악수를 하고 정청래 의원은 거의 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돼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저 모습, 손에 있는 모습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습. 모든 휴대전화로 다 사진을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 아니 당대표하고 저렇게 셀카 찍는 저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는 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을 위해서 찍을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본회의장에 나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줄을 서서 핸드폰을 줄을 들고 줄을 서서 찍는 경우에는 저도 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것에 대해서 너무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증교사 부분은 분명하게 소명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싹 지우고 기각, 요 두 단어에만 집착을 해서 총선용 언론 플레이,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진 찍어서 다 자기 SNS에 올려서 인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곧 나에게 공천권을 주십시오라는 호소라고밖에 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는 돼요. 왜냐하면 저 사진, 과연 총선 이후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확정됐을 때 저 모습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비출지,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저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지 과연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워낙 어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다 일일이 소개는 못 해드리겠는데 한 2개 정도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모경 대변인도 보이고 신정훈, 도종환, 위성권 의원 굉장히 머리를 대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의원들이 또 이렇게 SNS에 사진 찍었다 이렇게 자기 본인의 SNS에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난번 추석 때의 공보물, 그러니까 의원들이 본인들 공보물을 찍을 때는 희한하게 이재명 대표의 그때는 얼굴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다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이후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진 기류가 있는 거죠. 저는 영장 기각 자체의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키우게 된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비리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자범에 비유하면서 단식하는 부분도 자해라고 굉장히 폄훼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태도는 또 어땠습니까? 확정적 범죄자라고,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올 2월에는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면 100% 영장 기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장 기각이란 건 말씀 주신 대로 법률적 의미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의미를 키운 건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경질하지 않으면 그 부담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모습이 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정치적 상황마다 달라질 테지만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라는 상수로 한동훈 장관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자, 뭐 국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인증샷들을 남긴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 앞뒤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발길이 많이 이어졌는데 그 면면들을 좀 보고 오실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대표님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세요. 걱정 많으실 텐데. 계시면서 회복 중에 있어요. 아직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서원숙 의원님이랑 박찬대 의원님이랑 그다음 홍익표, 지금 서영교 의원님 들어가고 계시네요. 대표님 지팡이 이제 안 하신다면서요?
혹시 서정욱 변호사님 과거에 큰 대소사, 집안의 대소사 있을 때, 뭐 결혼식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객으로 뭐 이런 분들 또 조문객이 있었다면 뭐 그런 경우에 얼굴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막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아, 저 사람 왔었지, 저 사람 안 왔었지. 나중에 내가 봉투를 얼마 할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번에 병문안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 병문안에 온 사람들 나와 친하게 친소관계에 따라서 아, 내가 공천에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겠다. 이걸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거죠. 이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동조 단식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제대로 이게 명단을 관리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조 단식. 그리고 이제 병문안 온 사람들도 다 여기 그 누가 왔는지 전부 이게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에 출석할 때도 누가 이게 검찰청에 나왔는지 이렇게 다 체크해서 결국 이 수박의 당도도 매겨보고요. 그다음에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이미 민주당은요. 완전히 이재명 유일 체제, 개딸 전체주의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개딸 전체주의 정당, 이재명 유일 체제. 이거요.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 당도 매겨서 공천에 불이익 주고 징계 요구하고 이게 민주적인 활동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반헌법적이고 잘못하면 이게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반민주적이면. 정말 이게 저는 이성을 차리고 제대로 이게 민주당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지금 이게 개딸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 돼버렸다. 이래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국회에 복귀하고 나면 그 본인에게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아니면 포용하고 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정원 논설위원. 그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할 때 거기에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동에 다친 경찰관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게 다 지금 잊혀지고 말았는데 그 경찰관을 찾아간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영환 의원인데요. 그 말씀하신 그 피해 입은 경찰 측을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고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 의원이 그 국회 경비대 경찰에게 사과를 하고 무엇보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그 주목할 메시지가 이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다,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의무와 그리고 공적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테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금 앞서서의 뉴스와 대비되는 것이 지금 다들 이재명 대표랑 사진 찍고 예. 뭐 그거 가지고 SNS에 올리고 거의 제가 볼 때는 눈도장, 줄서기, 인증샷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가려져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그 가려진 곳에 빛을 비추고 예.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게 참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 그래도 오 의원이 이렇게 해준 것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본의 아니게 공교롭게도 이제 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아닙니까? 공천을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군요.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제 공천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데를 간다기보다는 공천을 받으려는 다른 의원들은 뭐 하고 있냐. 예. 자기 다음 생을 챙기는 거 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렇군요.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